안녕하십니까. NRM에서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증상 상태 구조 해석을 이용한 너트의 회전에 따른 플레이트 상하 이동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볼트와 너트가 있고 볼트와 너트 사이에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너트가 회전을 하여 나사산을 따라 하부로 이동할 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플레이트가 하부로 이동을 하고, 다시 너트가 회전해서 잠기게 되면 플레이트가 상부로 다시 이동하는 이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3차원 비정상 상태 구조 해석을 진행할 거고, 수직화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트의 회전에 따라 플레이트가 상하 이동하는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워크벤치를 실행을 하시고, 왼쪽에 보이는 트랜지언트 스트럭처를 다음과 같이 해석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오메타리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저는 다음과 같은 지오메타리를 생성하였습니다. 볼트가 되고, 그 다음에 너트가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단면을 잘라서 확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볼트와 너트는 나사산으로 서로 체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모델에서 너트가 회전을 하게 되면 나사산을 따라서 너트가 하부로 이동을 하고, 이 하부로 이동함에 따라서 플레이트가 하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너트가 잠기게 되면 나사산을 따라 너트가 상부로 이동을 하고, 이때 플레이트도 상부로 이동하는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완료되었으면 X를 눌러서 모델을 닫으시고, 그리고 모델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해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모델이 들어오게 됩니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절반의 모델만 가져왔습니다. 이 이유는 너트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나사산이 에 따라 이동하는 걸 조금 더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플레이트는 절반의 영역만 가져와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면 지오메타리의 물성치를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물성치는 기본 물성치인 Structures T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영역만 플레이트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상대 면에 절반의 영역이 되는 면은 대칭면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시메트리 조건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모델에서 시메트리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메트리가 생성되어야 되고, 여기서 시메트리 리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시메트리 리전이 나오고, 저는 4개의 면을 다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메트리 노멀이 되겠습니다. 이 시메트리 면이 어떤 방향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건지, 그래서 대칭면 노멀 방향의 좌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본 해석에는 X 엑시스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좌표계를 확인하시게 되면 이 면과 노멀 방향은 X 방향이 되기 때문에 X 엑시스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메트리 해석을 진행하실 때에 시메트리 노멀 방향을 확실히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설정하시게 되면 해석 결과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개의 콘택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콘택은 프릭션리스로 마찰이 없는 조건을 가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볼트와 너트 사이에는 마찰이 존재하겠죠. 또는 다른 판과 볼트 사이에도 마찰은 존재할 거고, 그리고 본 해석에서는 편의상 마찰이 없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만약에 마찰이 있다, 마찰 조건을 주고 싶으면 타입에서 프리셔너를 선택하시고 프리셔너에서 마찰 계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격자는 기본적으로 아주 러프하게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해석에서는 다음
격자보다는 조금 더 조밀한 격자를 생성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본 해석에서는 해석 기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러프한 메시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스윕 메소드는 플레이트에 주었는데 이 이유는 메시에서 러프한 메시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플레이트의 두께 방향으로 메시가 하나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윕 메소드를 이용해서 두 개의 바디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 밑에 보시면 스윕 넘버 디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2를 입력하여서 두께 방향으로 격자가 두 개가 생성될 수 있게끔 격자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널리시스 세팅을 가도록 합니다. 어널리시스 세팅에서는 스텝 엔드 타임을 2초로 설정하였고 그리고 이니셜 타임 스텝을 1 곱하기 10 마이너스 2승초 0.01초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타임 스텝, 맥시멈 타임 스텝 다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타임 스텝 설정을 하실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형상이기 때문에 제가 타임 스텝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타임 스텝을 저처럼 0.01초를 해두시게 되면 초기 계산 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렴이 안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초기 타임 스텝은 조금 더 작게 잡아주시는 걸 권장을 하고 미니멈 타임 스텝도 충분히 작게 저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이니셜 타임 스텝을 1 곱하기 10 마이너스 5성 미니멈 타임 스텝을 1 곱하기 10 마이너스 10성 그리고 맥시멈 타임 스텝을 2 곱하기 10 마이너스 2성초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타임 스텝을 변경하면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너트가 회전함에 따라서 플레이트가 상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중력 가속도 설정은 이니셜에서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9.8 메다퍼세크 제곱의 중력 가속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따라서 오른쪽 좌표를 보시면 Z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만이 플레이트가 이동을 하겠죠. 따라서 디렉션을 플러스 Z 디렉션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볼트의 상부는 고정을 하였습니다. 해석 시 어떤 한 부분은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일단 볼트는 움직이지 않는 걸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을 하여서 너트의 아랫부분을 선택하였습니다. 너트의 아랫부분을 선택하였고 이 너트가 이제부터 회전을 하면서 상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 X방향, 여기 X방향이 되겠죠. X방향이나 Y방향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Z방향으로는 프리, 축방향으로는 아래 위로 마음대로 움직여도 좋다라는 조건을 주었고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은 없는 걸로 그리고 Y방향축의 기준으로도 회전은 없는 걸로 대신 Z방향축으로는 회전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조건을 RZ에 자 0에서 1초까지는 360도를 회전하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전 방향이 이 방향이 되죠. 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너트가 회전을 하게 되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풀리면서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고 다시 1초에서 2초까지는 이제 360도 풀렸던 걸 다시 360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서 감기는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을 진행하는 동안에 플레이트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행하실 때에 비정상 상태 같은 경우에는 설정한 조건이 제대로 맞는지 해석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중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절트 트래커라는 곳에서 확인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 리절트 플롯 트래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포메이션 플롯 트래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토탈 디포메이션을 계산 과정 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해석이 다 진행이 되어지는데 해석하는 중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업데이트라는 게 하나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활성화되게 되면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석 중간에 그 시간대에 계산된 결과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설정한 조건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 건지 해석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 중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였는데 물리적으로 비물리적인 해석이 진행이 된다 하시면 솔루션 인포메이션의 리절트 플롯 트래커에서 확인을 하시고 정지를 하신 후에 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석이 진행되었고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너트가 회전하면서 나사산을 따라 아래로 이동을 하고 다시 나사산을 따라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트도 같이 아래로 이동했다가 상부로 이동하는 이러한 해석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응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석 결과에는 1040메가파스칼이 응력이 걸린다고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모델에는 이 정도 응력이 걸리지 않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격자를 너무 러프하게 줬기 때문에 그 격자의 한 점에서 발생하는 특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를 하고 너트를 하이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는 맥시멈이 너트에서 발생을 했군요. 그래서 볼트를 쇼 올바디에서 볼트와 플레이트를 숨기고 너트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엣지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엘리먼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 엘리먼트 한쪽 부분이 이러한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엣지 부분에 발생되는 응력을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분산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이 부분의 응력보다는 프루브를 이용해서 다른 부분의 응력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거의 응력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40-50메가파스칼 정도의 응력이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